74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음모의 지시 과정도 상세히 담겼습니다.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한 직후 김용현 당시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고 우리 군의 소행이란 걸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됐는데요. 이러한 계획을 경호처장 시절부터 세웠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. 이어서 손하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북한이 평양의 남측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공개한 지난해 10월 11일. 국회 국정감사 중이던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저희들 그런 적 없습니다.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1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.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.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밤 9시 17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평양에 침투시킨 무인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급히 논의한 걸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. 김 전 장관은 다음 날 우리 군 소행이란 사실을 은폐하라고 드론작전 사령부에 지시했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 사령관은 훈련 과정에서 분실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하도록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 해병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평양에 떨어져 있을 리 없는 무인기 수색 작전에 투입됐습니다.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북파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. 지난해 3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권한도 없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임명을 주문했고 이후 김용대 전 사령관은 세 차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만나 무인기 관련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 특히 지난해 5월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전화로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이후 드론작전 사령관은 전투 실험 결과 보고서와 작전 보고서 등 군사 기밀을 거리낌 없이 건넨 걸로 드러났습니다.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을 수립하고 국방장관 임명 이후엔 직접 평양 침투를 주도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.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던 10월 15일엔 아예 이틀에 한 번씩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사령관 측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, 적 행동이 먼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특검팀은 전했습니다.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.